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망막 색소변성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양대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망막 색소변성증은 이 난치성 질환으로 일단 얘기해 주셨는데, 질환의 특성상 갑자기 실명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력을 잃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망막 시세포의 퇴화가 일어나면서 시야가 좁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변성 과정은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이뤄지지 않고 망막 주변부에서 발생해서 망막 중심부 쪽으로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병의 경우에는 이 변화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서서히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인지를 못하게 돼서 상당한 진행이 된 이후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조적 변성과 시야 결손의 진행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각을 잃어가는 망막 질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전성 질환이지만 또 가족력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고, 유전 인자가 있다고 해서 또 모두 앓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지만 유전되는 양식은 유전자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3가지 유전 양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염색체 열성, 상염색체 우성, 그리고 성염색체와 관련된 유전 형태입니다. 특히 상염색체 열성 유전의 경우에는 부모에서는 보인자로만 되어 있어서 병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식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은 없는데 발병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염색체 열성의 경우에도 부모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병이 없는 어머니의 성염색체에 있는 원인 유전자가 아들에게 전달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전 양식에 따라서 부모가 모두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질 수 있고 병을 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병을 앓고 있다 하여도 병의 유전 양식에 따라서 일정한 확률로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환으로 인한 증상의 또 여러 가지 진행 정도가 다들 다를 텐데요. 평생 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진행의 정도의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건 유전 형태나 방금 말씀하신 유전자에 따른 건가요?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망막 색소 변성을 유발하는 유전자 이상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 유전자 이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질병의 정도나 진행 속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늦게 병이 발생하는 경우, 또 병이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노인이 될 때까지 실명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실 빛조차 확인 못하는 경우, 시력으로는 광각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망막 색소 변성증이 심하고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망막 색소 변성증 꾸준히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건지, 또 그 이유가 있다면 시력이 떨어지는 걸 늦추기 위함인지, 합병증이라면 어떤 위험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보조요법으로 비타민 A나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전 연구에서 비타민 A, 오메가3 지방산을 복용하신 경우에 시야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없지만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것은 병을 앓으시는 분들에서 시기능을 보존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황반부종이라는 것과 백내장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각에 대한 별도의 안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황반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중심 시력 감소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시력 저하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 이 가능성도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의 경우에는 시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심한 형태일 때 백내장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합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의 증상, 환자들은 어떤 불편을 느낄까요? 아까 마치 터널을 지나는 듯한 느낌이라고 들었는데요. 환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터널을 들어가면 주변이 어둡고 밖으로 나가는 중심부만 밝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시야가 좁아져서 주변부 시야가 안 보이니 중심, 그리고 그 주변만 보이게 돼서 터널 시야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꽤 진행한 형태에 해당이 되고 주변부가 어느 정도 보이느냐는 사실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됩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인 분들은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써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선글라스, 그것도 실내에서의 선글라스는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밝은 빛, 특히 자외선은 망막의 시세포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아주 밝은 야외에서는 선글라스 착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선글라스를 쓰면 어두운 환경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환자분들이 급격히 시기능이 떨어지고 야맹증처럼 불편한 증상을 겪으실 수 있어서 밝지 않은 환경에서 선글라스를 쓰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력을 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DHA라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등푸른 생선의 섭취나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고 강한 빛, 특히 자외선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셔서 병의 진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합병증이 있는 여부를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합병증에 대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